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기,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R을 사용하면서 벡터도 만들어 보았고요. 매트릭스도 만들어 보았고요.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R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과 같은 혹은 뭐 다른 CSV라든가 뭐 SPSS라든가 등등 다른 형태의 문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R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R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필요한 데이터끼리는 묶어두고 뭐 이런 새로운 정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정제 파일을 정제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이 파일을 R 파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엑셀이나 뭐 텍스트나 SPSS나 다른 여러 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그러니까 내장 데이터 파일 말고요.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오고 또 우리가 R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외부로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문서를 예시로 갖고 오는 것보다는 먼저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불러드리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외부 폴더 있죠? 폴더에 저장을 해보고 이걸 다시 불러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략 꽤나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R에서 이 R에 어떤 데이터들이 내장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 세트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세트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MASS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이터 세트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나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지? 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이렇게 자꾸 기능들을 써보는 연습을 해봐라 라는 용도로 아마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많이 연습을 해봐야 여러 기능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많은 데이터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퀵스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 볼 건데요. 이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지섬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그 지진에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퀵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데이터를 쭉 뽑아줍니다. 이거는 데이터 패키지, 데이터 세트 안에 있는 데이터이고요. 데이터 이름은 퀵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주죠. 근데 이 데이터가 시작점이 어디고 끝이 여기에 지금 출력된 게 200인데 200개밖에 없을까? 과연 이 데이터의 전부일까?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해 확인해보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헤드 함수입니다. 헤드 퀵스라고 해주면 헤드라는 거는 1번부터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1번부터 기본 값은 6행까지예요. 6행까지만 출력을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 나는 6행까지 아니고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n이라고 하고 한 10줄
10행 정도는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행부터 시작을 해서 쭉 10행까지 나열을 해줍니다. 요거는 데이터의 앞부분을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끝이 200개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 200개가 과연 끝일까? 테일, 즉 꼬리 부분이죠. 꼬리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꼬리도 한 10개 정도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1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1000에서부터 위로 10개의 행을 출력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전체 데이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names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names 함수는 주로 이 데이터의 변수가 무엇인지, 즉 첫 행은 데이터 행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명들이 있습니다. 변수명. 이거는 경도, 위도, 그리고 깊이, 규모, 관측소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소의 수. 이렇게 돼요. 지진이 과연 경도, 위도 어디서 나타났고 그 깊이는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규모는 4.7, 4.8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그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 관측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개의 관측소가 여기 지금 주변에 있지? 뭐 이런 정도의 정보, 즉 5개의 변수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그 변수명을 nam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tr은 structure의 의미예요. structure, 구조라는 뜻입니다. 즉, 이 quix라는 이 데이터 벡터의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리스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들, 우리가 변수가 5개 있다고 names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얘가 수치형일지 아니면 문자형인지 뭐 이런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럭처를 확인을 해보니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데이터 프레임 함수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보았더니 약 1000개의 오브젝트, 즉 1000행이 있었고 5개의 밸류, 5개의 변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경도, 위도, 그리고 5개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의 형태는 뉴메릭 데이터이고 int라고 되는 건 정수라는 인티저의 의미이고요. 얘는 num, 즉 뉴메릭 데이터이고 얘는 int형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멘전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만약 배열이다 뭐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dim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디멘전, 얘가 몇 행 몇 열인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개의 행과 5개의 열로 구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디멘전 확인하는 것. 또는 얘가 다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수치형 데이터다 보니 우리가 간단한 통계를 내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대충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걸 확인을 하기 쉬운 방법은 여기 summary 함수가 있겠습니다. summary 함수는 요약 통계량을 나타내 주는데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 경도, 위도, 그리고 깊이, 규모, 그리고 관측소의 수에 대해서 6개 정도의 통계량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량이냐면 최소값, 그리고 4분위수, 첫 번째 4분위수, 중앙값, 평균값, 그리고 세 번째 4분위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맥스, 최대값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냥 summary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다 보고 싶지는 않아. 특정 어떤 변수에 대해서만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퀵스의 뒤에 달러 표시를 덧붙여 줍니다. 나는 이 중에서도 깊이에 대한 그 요약 통계를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이에 대한 최소값,
그리고 1/4분위수, 그리고 중간값, 평균값, 세 번째 4분위수, 그리고 최대값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데이터를 간략하게 데이터의 특성, 속성을 가장 살피기 쉬운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속성을 알아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외부 폴더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그 외부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오고 읽어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퀵스라는 우리 요 내장 데이터를 오늘 열심히 정제를 했고 한다면 이걸 한번 외부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외부 폴더에 저장을 하는 함수는 write. tabl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내가 내보내고, 즉 내가 외부에 저장할 대상은 누군지, 대상은 quicks라는 이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을 내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에 대한 저장 경로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장 경로는 따옴표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나의 폴더, 저는 바탕화면에 가면 새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새 폴더에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위에 내 PC 바탕화면 새 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로예요. 이 새 폴더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소를 나는 복사해 올 겁니다. 그리고 백슬러시로 되어 있는 이 기호들을 슬러시로 다 바꿔 주시고요. 자, 여기는 주소예요.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주소에 누굴 넣을 건지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파일로 넣어줄 건지. 그러면 quick 텍스트 파일로 하면 뒤에 txt는 확장자명이에요. 얘가 어떤 파일, 누구의 소속으로 갈 건지, 엑셀의 소속으로 갈 건지, 아니면 CSV 파일에 CSV라는 IF 소속으로 갈 건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지금은 텍스트 파일로 가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SEP라는 걸 넣어줍니다. SEP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엑셀이라던가 이렇게 표의 형태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면 모르겠는데 텍스트 파일은 그냥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은 데이터를 구분짓는 어떤 그 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 구분기호 separate예요. separate. 어떻게 구분을 지어줄 거냐라는 걸 담고 있거든요. 나는 콤마로 구분 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주면 우리의 새 폴더에 가면 여기 보면 quick.txt 파일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경도, 위도, 그리고 깊이, 그리고 우리의 규모, 관측소의 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걸 txt 파일 말고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확장자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우리의 새 폴더에는 또 다른 파일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CSV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는 이 뒤에 확장자명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내 컴퓨터는 왜 이게 안 나오는데요? 점 뒤에가 안 나오고 그냥 퀵스만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건 보기에 가시면요. 보기에 가셔서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파일 확장자명이라는 곳이 아마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크를 안 해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있는데 이 확장자명까지 나는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뒤에 나는 누구 소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엑셀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엑셀로는 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엑셀 파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엑셀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면 이 엑셀을 드라이브 해주는 패키지를 따로 또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짓는 기호 콤마로 구분을 한번 지어봤는데 콤마 말고 다른 걸로 탭으로 구분을 지을 수 없나요? 네, 탭으로도 충분히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백슬래시 t를 탭이죠. t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까 우리의 텍스트 파일 아까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탭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백슬래시 t를 해주셔야 구분이 탭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외부 폴더죠. 즉 나의 작업 폴더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여기 작업 폴더에 넣어뒀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CSV 파일,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올까 궁금하시죠? 요거는 write는 거기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읽어온다잖아요. read.csv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무엇을 읽어올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나는 읽어오고 싶다. 당연히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겠죠. 같은 곳에 있는 요걸 나는 읽어오겠다. 단 주소기 때문에 꼭 이렇게 콤마 다운표로 감싸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header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이 헤더의 매개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첫 줄이, 첫 행이 이름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변수명을 첫 행에 넣었느냐? 아니면 첫 행부터 첫 행 자체가 데이터면 굳이 지정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첫 행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행을 불러오면 이름이라고 지정을 하고 불러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행은 이름이고 데이터를 쭉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값 200행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무엇이 궁금하다. 난 여기에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는 것인지 이 데이터의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속성, 특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폴더 창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ad.csv file.choose를 해주시고 header t라고 하면 이런 폴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떤 문서를 가져올지는 이 폴더에서 내가 지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새 폴더 어디 갔죠? 새 폴더 거기서 quix라는 이 변수를 갖고 오고 싶어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세트를 다루고 그죠? 어떤 데이터의 특성이 무엇이고 얘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얘의 통계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의 차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우리가 열심히 정제하고 열심히 분석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된 폴더를 다시 R로 불러들여서 보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떻나요? 어렵지 않죠?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함수들이 함수가 아니고 의미 그대로가 이름 그대로 함수 그대로예요. 헤드 하면 머리잖아요. 테일 꼬리 부분이구나.
디멘전이구나. names, 이름을 알고 싶구나. 너무너무 간단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